안녕하세요. 근우의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22년 7급 민경채 자료 해석 6번부터 10번까지 5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6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6번은 각국의 원료 곡종별, 등급별 자료가 있고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표일은 단가, 단위 보시고요. 표인은 가공량, 단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단가 곱하기 가공량,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우리가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A지역 3등급 쌀, B지역 2등급 현미보다 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표 1에 있는 가공 단가와 표 2에 있는 가공량을 곱하면은 자연스럽게 비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3등급 쌀 얼마예요? 여기 있죠. 단가 100. 그 다음에 A지역의 3등급 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5. 요거를 2,500이라고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안 구하는 게 낫긴 해요. 왜냐면 값을 구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곱셈 비교로만 바로 비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B지역의 2등급 현미니까 2등급 현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97. 그 다음에 B지역의 2등급 현미는 어디예요? 여기 있죠. 25. 제가 방금 한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25랑 25가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A지역이 크다라는 거를 2,500이나 값을 실제로 2,425로 구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 괜찮죠? 기억 맞으니까 2번과 5번 소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니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등급 현미 전체 가공비용은 2등급 현미 전체 가공비용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기억에서 푼 것처럼 계산을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숫자부터 파악하고 가볼게요. 자, 1등급과 2등급 현미 전체는 여기 있어요. 106과 82. 여기는 106, 8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미 가공 단가는 105랑 9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105와 97. 자, 물론 당연히 그냥 비교하면 왼쪽이 큰 건 당연하고요. 대신에 2배 이상 클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2배 이상 클까.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충 계산해도 왼쪽은 한 10,000 정도 좀 큰데 오른쪽은 거의 8,000이니까 당연히 2배가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혹은 각각의 증가율로 비교하셔도 되는데 곱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000 이상과 한 8,000 정도라고 해가지고 2배 안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틀렸죠? 3번 소거되고 디귿만 풀면 답이 나옵니다. 자, 3등급 쌀과 3등급 보리의 가공 단가가 각각 90, 50으로 변경될 경우, 즉 뭐예요? 100에서 90으로, 보리 뭐예요? 55인데 50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가공비용 총액 감소폭이 가장 작은 지역이 A이다. A가 가장 작게 감소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A부터 한번 볼게요. A의 3등급 쌀은 25, 3등급 보리는 7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B랑 C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예요. A도 25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50이고 보리는 마이너스 35대 이걸 먼저 구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구하기보다는 숫자부터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우리가 비교의 관점에서는 더 짧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B를 볼게요. 55와 5. 딱 봐도 B가 더 많이 감소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쌀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C 한번 볼게요. 20과 2. 이렇게 되면은 A보다 C가 당연히 작겠죠. 감소폭이 더 작겠죠. 자, A와 C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25, 7. 그 다음에 22니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인데 요걸 계산해서 비교할 가치 자체가 없긴 합니다. 왜냐? 이렇게 비교하면 되고요. 7, 2 비교하면 C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C의 감소폭이 가장 작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죠. 이번 문제에서 보셔야 할 것은 절대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먼저 계산을 하면서 숫자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곱셈으로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제위험지구 갑을병 대상으로 우선순위 결정하기 위한 자료고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 보니까
세개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이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조건 정도는 발문해서 보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표일은 항목별 등급이고요. 표인은 배점입니다. 즉 등급별로 배점을 딱딱딱 봤을 때 편익, 피해액, 재해 발생 위험도를 딱딱딱 봤을 때 점수 합이 가장 큰 지역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갑을병, 편익, 피해액, 재해 발생 위험도 9개 칸의 점수를 다다다다다다다 구하면은 문제를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계산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푸는 거, 효율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쉬운 거부터,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보겠습니다.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자,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은 것은 점수를 보지 않아도 을, 갑, 병 순서인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A, B, C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을갑병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높다. 즉 평가 항목 점수 합이 큰지 보려면 또 다 더해봐야 돼요. 이러면은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푸는 건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장 낮은 지역. 우리가 기억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풀었죠. 니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디귿 리을에서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좁혀진 관점으로 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디귿부터 한번 볼게요. 피해액과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 합이 가장 큰 지역은 갑이냐라고 물었어요. 일단 두 개만 보면 되니까 갑을 한번 볼게요. 갑은 일단은 A랑 B입니다. 즉 15와 몇 점이죠? 17점이에요. 자, 그러면요, 병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B, C라는 것은 A, B보다 각각 한 칸씩 낮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도 무조건 낮죠. 을만 볼게요. 을은 6점에 25점이죠. 자, 합하면 누가 큽니까? 갑은 32점이고 을은 31점입니다. 그래서 갑이 큰 거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속어, 3번 속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리을 볼게요. 갑 지역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디귿에서 피해액과 재해 발생 위험도의 합은 갑이 을보다 1점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편익에서 을이 2점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은 우선순위는 을이 높은데 갑이 2점을 높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1등이 되는 거 맞죠? 자, 리을을 글로써 한번 설명해 보면요. 갑을, 편익, 나머지. 점수의 합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왜냐면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1, 0이에요. 근데 현재는 2, 0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합이 을이 1점 높기 때문에 을이 현재 우선순위 1등인데 갑 지역의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되면은 2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이 가장 높아진 게 맞죠? 그래서 리을도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소거하고요. 자, 그럼 기읍과 니은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기역을 푸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현재 우선순위가 누가 높습니까? 을, 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 갑이 2점 상승했을 때 역전되는데 그럼 2점 상승 안 하는 원래대로 하면은 갑이 2등인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이 갑보다 작은지만 확인하시면은 됩니다. 그럼 병은 근데 피해액과 재해 발생 위험도에서 둘 다 점수가 낮아요. 얼마나 낮은지 보면은 자, A, B니까 3점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B, C니까 7점 차이가 나죠. 즉 10점이 뒤진 겁니다. 그럼 편익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 A를 받았다 하더라도 10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병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 이제는 쉽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 어디예요? 을. 가장 낮은 지역 어디예요? 병 구했으니까요. 자, 피해액의 점수 차이 볼게요. 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을이에요. 자, 을.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병이죠. 두 개의 피해액 차이는 D랑 B입니다. D랑 B 차이 몇 점 나요? 6점 차이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해는 몇 점 차이 납니까? A랑 C예요. A랑 C, 15점이나 차이 나죠. 그래서 크지 않고 오히려 작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떤 교훈이에요? 기역부터 풀 필요가 없어요. 니은부터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거 디귿부터 풀고 리을 푸니까 기역, 니은 둘 중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둘 다 좀 껄끄러운 문제인데 하나만 풀면 되고
디귿과 리을을 풀면서 힌트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기역 풀 때도 니은 풀 때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뭐 앞에 있는 7번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고요. 자, 일단 볼게요. 특허 출원 건수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위 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로축 연도죠. 자, 식물, 동물, 미생물이 있는데 유형은 3개로만 구분된다. 다른 거 없다는 뜻이죠.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볼게요. 17에서 21년도 동안 합이 가장 작은 것은 미생물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미생물인지 묻고 있는데 이것도 1, 5, 9, 8, 17을 다 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이 풀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계산이 아니고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식물과 미생물 비교해 봅시다. 51, 75, 99, 12, 8, 25, 17. 절대로 클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미생물이 식물보다 작은 거 맞고요. 자, 동물과 미생물 비교해 보겠습니다. 4나 3 차이 나죠. 여기 3 차이 나죠. 그럼 소거. 그 다음에 2 차이, 2 차이, 2 차이니까 소거에서 역시나 미생물보다 동물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가장 작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빠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합을 얼마인지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 볼게요. 연도별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각 사료 유형의 특허 출원 건수 비율은 식물이 매년 가장 높은지 묻고 있습니다. 니은을 달리 해석하면은 연도에서 1등이 누구인지,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누구라는 것은 1등이 누구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 18년도 식물기원 1등 맞는데요. 19년도에서 동물기원이 1등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그래서 3번까지 속어, 디귿만 풀면 되겠죠. 자, 21년 특허 출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물이냐 물었어요. 자, 식물 12에서 25 같습니다. 식물. 그러면은 2배가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동물은 2배가 안 되니까 패스. 근데 미생물이 어떻게 됩니까? 8에서 17이죠. 즉 12분의 25와 8분의 17 비교인데요. 뭐 이것도 쉽게 비교하시는 분은 쉽게 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5배 차이 나는구나. 분모가 1.5배 차이 나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둘 다 2보다 조금 큰 숫자니까 2를 없애주면 됩니다. 12분의 1과 8분의 1 남으니까 8분의 1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틀려가지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19년, 20년 지역별 빈집 현황 정도 되겠고요.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다가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매칭형 문제를 푸는 거죠. 매칭형 A, B, C 선지부터 봐야 된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소거법을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선지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각주 보면은 빈집 비율은 뭐 당연한 느낌이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보고서를 볼 건데 A, B, C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다른 거는 딱히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A 볼게요. 20년에는 몇 개 지역에서, 근데 몇 개 지역이에요? 5개 아니면 6개죠.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문제풀이의 더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지역에서 빈집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9년, 20년 비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비교해요? 손가락 2개로 비교하시면 되죠. 자, 서울 증가했습니다. 부산 증가했죠. 대구 감소, 인천 감소, 광주 증가, 대전은 감소, 울산은 감소, 세종은 감소, 경기도 감소, 강원도 감소했죠. 중북 감소했고요. 충남 감소했고 앞자리만 보시면 돼요. 전북 증가, 전남 증가. 자, 지금까지 5개입니다. 하나 더 나오거나 안 나오면 끝이죠. 경북 감소, 경남 증가. 여기서 딱 끝내셔야 돼요. 절대 아래쪽에 있는 제주도 뭐 하나밖에 안 남았지만 볼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 이미 6개가 나왔으니까. 1번, 2번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B. 전년 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광주 아니면 전북이에요. 다른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자, 광주부터 볼게요. 7.5에서 7.7로 폭이니까 0.2%포인트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전북 얼마예요? 12.6, 12.9, 0.3%포인트 증가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소거되고요. 자, 이제 C 볼게요.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빈집 비율 차이는 19년에 비해 20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19년도에
빈집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 한번 볼까요? 높은 지역과. 자, 서울이 일단 3.2로 좀 눈에 띕니다. 3.2보다 작은 건 없고 10 나오고요. 15.5도 눈에 띄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가장 높은 지역 전라남도 15.5고요. 가장 낮은 지역 서울특별시입니다. 이 비율 자체는 엄청 큰 폭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전남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역시나 3.2. 서울보다 낮은 지역은 현재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나 전남이 맞네요. 그러면은 3.2와 15.5에서 3.2와 15.2로 갔으니까 조금 감소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B에서는 광주 아니면 전북이다. 정말 중요하겠죠. 마지막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10번. 자, 추가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줄여서 추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추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의 일치 부합을 확인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풀 때는 막 수치, 퍼센트 다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거죠. 그럼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반이 된 자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쓰일 수밖에 없고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증가율, 감소율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추필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보고서에 내용이 있으면은 패스, 없으면은 찾아.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찾는 거는 수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목을 보시는 것도 있어요.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 현황 단위 살짝, 그 다음에 유형별 오후 돌봄교실 이용 학생 현황 요거를 좀 보시고 가면 좋고, 한 번씩 연도로 함정을 낼 때가 있거든요. 둘 다 21년이니까 크게 함정은 안 나올 것 같네요. 한번 볼게요. 자, 갑국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은 몇 명이다. 자, 요게 그대로 나오죠. 그럼 첫 문장 패스. 자, 오후 돌봄교실의 경우 21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98.9%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오후 돌봄교실은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유형별이죠. 초등학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초등학교 내용 찾으러 가면 되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오후 돌봄교실 초등학교 수 및 참여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기 때문에 3번과 5번을 소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오후 돌봄교실 우선 지원 대상이 있어요. 여기 우선 지원 대상 보이시죠? 그럼 넘어가면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 돌봄교실이 나와요. 저녁 돌봄교실은 표 1에 이쪽에 있긴 한데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녁 돌봄교실에 시간이 있는 것을 자료 찾으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 있죠? 이용시간별 분포. 그럼 니은도 필요한 자료가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탈락하고요. 자, 이제 디귿과 릴이 남았는데 우리는 릴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고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릴이 뭔지 먼저 찾고 그것이 보고서에 있는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릴은 21년 초등 돌봄교실 담당 인력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전담사, 현직교사, 민간 위탁업체 등등이 있는 거고요. 인력과 비율 자료가 있겠죠. 자, 마지막 볼게요. 담당 인력은 전담, 교사, 민간 위탁 등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수치들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릴이 필요한 거 되겠죠. 왜냐하면 표 1과 표 2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역시나 6번부터 10번까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볍게 좀 푸는 연습, 풀 수 있는 능력 기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